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집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연 어떤 집이, 어떤 가족이 위기 앞에서도 끄떡없는 진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사회학적, 심리학적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서 도대체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 완벽한 설계도를 한번 쫙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 맞고 잠드는 이 공간의 관계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운 좋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아주 치밀하고 명확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인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롭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자기 가족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저 집은 진짜 화목하네. 저건 타고나는 걸까? 하고요. 가족 간의 끈끈함이란 게 그저 유전자나 운 좋은 환경이 만들어낸 일종의 행운의 뽑기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아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일까요? 자,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와 학자들의 연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진정한 건강의 의미입니다. 과연 건강하다는 건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설계도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건강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뻔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요, 개인의 건강을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라고 퉁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아주 안녕한 능동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변해도 끄떡없이 적응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 렌즈를 줌아웃해서 가족이라는 더 큰 생태계에 맞춰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인의 건강함이 가족 단위로 넘어가면요, 이 하나의 아주 견고하고 협동적인 시스템으로 싹 변모하거든요. 건강한 가족이란 건 구성원들이 서로의 성격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확실한 대화와 역할 분담으로 균형을 딱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무리가 아니라요, 서로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맹렬하게 다져가는 아주 역동적인 유기체인 셈이죠. 두 번째 파트, 건강한 가족의 조건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생태계가 잘 굴러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초기 가족학자들이 세운 아주 탄탄한 이론적 기둥 두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보웬이라는 학자는 독립성 그리고 낮은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반대로 완전 남남처럼 지내는 극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휘터커라는 학자의 접근은 훨씬 다이내믹해요. 그는 건강한 가족은 절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씨르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 변화의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학자들이 밝힌 가족의 비밀입니다. 건강한 가족들은 일상에서 대체 어떤 특징들을 보일까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돌로레스 커런이라는 학자가 건강한 가족의 속성을 무려 15가지나 찾아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6가지를 보면 진짜 공감 가실 겁니다. 대화 잘하고 도덕성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요. 놀이와 유머 감각을 절대 잃지 않는 것,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는 것.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일상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뭔가 거창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매일의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는 가족을 지탱하는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전 세계 가족들의 공통점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쯤 되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 겁니다. 에이, 방금 말한 그런 습관들 다 특정 문화권이나 평범한 전통적 가족들한테만 통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존 드프레인이라는 연구자가 이 질문의 끝을 보려고 엄청난 스케일의 전 지구적 조사를 시작합니다. 무려 27개국, 자그마치 2만 가구 이상의 가족을 탈탈 털어서 연구한 거죠. 와, 2만 가구라니. 이 정도 데이터면 보편적인 진리를 뽑아내기엔 아주 차고 넘치겠죠?
그 방대한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건강한 가족이 뿜어내는 핵심적인 강점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화적 배경이 가족의 포장지를 다르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내부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코어 근육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데이비드 올슨의 연구가 우리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친밀감, 응집력, 융통성,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가족 건강의 핵심 변수로 꼽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족이 이런 내적 기능들만 잘 갖추고 있다면 그 집이 한부모 가족이든 입양 가족이든 겉모습이나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건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사랑하느냐 하는 균형에 달려있다는 거죠. 진짜 통쾌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위기를 넘어 성상으로입니다. 우리 가족의 강점에 집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구조가 아니라 기능이다. 이 짧은 명제 하나가 우리가 가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리셋해줍니다. 사실 우리 은연중에 결손 가정이라느니 문제 가족이라느니 이런 상처 주는 꼬리표들 많이 달았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은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그저 잠시 어려운 허들을 넘고 있는 위기의 가정으로 바라보고 그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에 집중해야 해요. 왜냐고요? 모든 가족 안에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고 약점보다는 이 강점을 지렛대 삼을 때 비로소 위기를 멋지게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따뜻한 시선은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에도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보면요. 건강가정을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딱 못 박아두었어요. 정말 본질적이지 않나요? 가족의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서로 챙겨주고 협동하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상태, 바로 그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진짜 건강한 가족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드릴 차례네요. 1985년에 스티넷과 드프레인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끈끈한 화목함이란 유전자에 각인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타협하며 쌓아올리는 애정어린 벽돌들,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가족을 짓는 설계도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학자들의 방대한 데이터가 증명하듯 이 집을 지을 재료들은 이미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다 널려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강점의 벽돌을 새롭게 쌓아 올리시겠습니까?